안녕하세요. 신갈중학교 학생부장 영어교사 강은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개학을 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수도 온라인으로 실시합니다. 신갈중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잘 듣고 중간에 있는 퀴즈도 풀어주세요. 각 반 구글 클래스룸에 과제가 올라가니 오늘 교육에 잘 참여했는지 과제를 제출해주세요. 그럼 담당 선생님의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가중학교 학생 여러분. 네, 체육교사 최완재이자 학폭 담당교사입니다. 신가중학교 1, 2, 3학년 학생 여러분, 요즘 너무 집안에만 있어서 힘들죠? 특히 1학년 학생들은 처음 중학교 입학하는데 교복도 입고 싶은데, 빨리 학교 새로운 책가방 메고 싶은데 매일 가방만 보고 있는 친구들 모습이 저도 아쉽기만 합니다. 빨리 코로나19가 없어져 새로운 학교, 새로운 친구, 새로운 선생님들과 수업받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합니다. 우리 2, 3학년 학생들은 지금 집에 있는 게 너무 좋아서 좋아하는 친구도 보이고, 심심해하는 친구, 게임만 하는 친구, 뭐 먹을 거 없나 매일 냉장고 들어보는 친구, 학교를 그래도 가고 싶어하는 친구 등등 모습이 보여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학생들은 학생답게, 선생님들은 선생님답게 최선을 다해보자고요. 그럼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참, 과제가 있다고 했죠? 중간에 어떤 내용이 과제를 나갈지는 끝까지 잘 들어야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화면을 보시고 연습을 시작할게요.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먼저 첫 번째, 학교폭력의 정의입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의,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복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폭력의 유형을 보겠는데요. 괴롭힘, 성폭력, 사이버 및 매체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폭력서클, 언어폭력, 신체폭력, 금품갈취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학교폭력의 세부 유형으로 보겠는데요. 신체폭력, 때리기, 머리나 뺨 등을 때리는 거죠. 그 다음에 발 걸기, 그 다음에 밀치기, 그 다음에 도구나 흉기로 때리기, 가혹행위, 장난을 가장한 때리기, 감금 등 신체폭력에 속해요. 그럼 언어폭력은 욕설, 비웃기, 은어로 놀리기, 겁주기, 위협, 협박, 별명 부르기, 신체의 일부분을 장난삼아 놀리는 것을 다 언어폭력이래요. 요즘 선생님이 작년에도 학교폭력을 담당했지만 이 언어폭력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세 번째, 금품갈취. 상대방의 물건을 빼앗는 거죠. 빼앗기 또는 일부러 망가뜨리기, 억지로 빌리기, 학교 내외에서 물건이나 돈 뺏기 등이 금품갈취에 해당됩니다. 따돌림을 보실까요? 따돌림은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하기, 빈정거림, 면박이나 핀잔 주기, 말을 따라하며 놀리기,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기가 따돌림이고요. 괴롭힘,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빈정거리기, 핀잔 주기, 놀리기, 원하지 않는 행동을 강요하는 것이 괴롭힘이라고 합니다. 성폭력,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를 말하는데요. 또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여기에 강간, 성추행, 성희롱 등이 포함이 돼요.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 노출 등은 다 성폭력에 해당이 됩니다. 사이버 따돌림, 인터넷 핸드폰으로 요즘 많이 하죠. 그래서 사이버 따돌림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하는 것, 그 다음에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 또는 협박, 비난, 위협, 훔치기, 사이버 머니, 아이템 훔치는 것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 다음 인터넷상에 헛소문 퍼뜨리기, 악성 댓글 달기, 원치 않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거나 유포시키는 거 다 사이버 매체 폭력, 이것을 모두 사이버 폭력에 속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폭력 서클입니다. 폭력 서클. 신입생에게 서클에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것, 다른 학교 일진들과 정기적으로 모이고 세력 다툼을 하는 것, 무슨 파 이름을 붙이고 몰려다니면서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갈중학교에는 이런 서클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있으면 꼭 신고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잖아요. 인터넷 보급과 스마트폰 사용이 많아짐에 따라 카톡, 문자 등에서 사이버 폭력을 특히 조심해야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 사례를 소개할게요. 자, 피해 학생에게 온 문자, 메시지 중 일부. 여기 퀴즈 나갑니다. 일부. 자, 먼저 첫 번째. 그냥 니는 끝이 없다. 게임할 때 문자해라. 늦을수록 니한테 안 좋을 거다. 이런 문자. 그 다음 두 번째. 무조건 해라. 니는 안 하면 못 잔다. 니 돈을 개 때려준다. 좀 자연스럽나요? 선생님 좀 어색한 것 같아요. 그 다음. 내가 죽일 거니까 니 혼자 뒤지지 마라. 이건 게임상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너 내일부터 학교에서 애들한테 똥파리로 놀리게 될 거다. 싫으면 지금 당장 해라. 지금부터 2시까지 계속 해라. 똥파리 마토 XX. 그 다음. 닌 뒤졌다. 어제 존나 좋은 했대. 니 내일 죽인다. 니 내가 시킨 거 안 하면 내일 찍소리 말고 맞아라. 선생님 요건 좀 어색한 것 같아요. 닥치고 하라고. 요즘 안 맞아서 영 상태가 막갔네. 자, 이렇게 문자를 소개를 했어요. 이렇게 보내는 거 자체가 다 사이버 폭력인 거예요. 자, 퀴즈. 문자 사례가 몇 가지 했죠? 몇 가지인지 우리 구글 클래스룸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학교 폭력의 특징과 피해의 효율적을 한번 볼게요. 우리 가해 학생에서 학교 폭력의 큰 특징이 있어요. 먼저 고의적, 그 다음에 반복적,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가하는 행동이에요. 몇 가지죠? 3가지. 첫 번째 고의적, 반복적, 지속적, 이 3가지가 다 가해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피해 학생들의 효율적으로 보면은 의욕이 저하가 돼요. 정서적으로 불안해요. 신체 증상이 이상해요. 대인 관계가 어려워요. 학교 등교하기를 거부해요. 그리고 신체 외상을 줘요. 학습 동기 저하가 와요. 과장된 행동을 해요. 우울증에 와요. 정신분열이 와요. 복수심에 또 다른 학교 폭력을 해요. 그 다음에 자살 충동 및 시도를 해요. 여기서 가장 심각한 게 뭘까요? 아마 여기서도 가장 심각한 게 동그라미도 크고 글씨도 진하죠? 맞아요. 바로 자살 충동 및 시도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우리나라 자살률이 1위라는데 내 자신 정말 소중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또 복수심에 또 다른 폭력을 하지 않도록 했으면 해요. 이 2가지는 선생님이 피해 학생들이 아무리 어렵지만 그래도 절대로 자살 시도, 자살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복수심에 또 다른 약한 친구나 또 다른 친구한테 복수심에 하는 폭력 절대로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선생님 이 2가지를 우리 피해 학생들 어렵지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어려운 일 있을 때 누구한테 알려요? 부모님 또는 선생님께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다음 이제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첫 번째, 학교 폭력이 발생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죠? 학생들은 신고를 해요. 어디다가? 학교, 누구? 담임선생님 또는 우리 4층 학생안전생활인권부로 와서 신고를 하고, 또는 그것도 어렵다, 117, 요즘 잘 돼 있어요. 117에 신고 접수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접수가 되면 먼저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전담기구 회의라고 해요.
학교 선생님들 교사위원으로 이루어져서 먼저 여기서 1차적으로 회의를 해요. 여기서는 이 학생이 실수로 그런 것 아닌가, 정말 고의적으로 그런 거 아닌가, 강제적으로 일부러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요. 또한 서로 친구들끼리 오해가 생겨서 싸웠어요. 그러다가 오해가 풀려서 저희 학교 폭력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여기서 자체 종결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서로 화해도 안 되고 피해자 학생이 저는 너무 강력히 학폭을 보내고 싶어요 라고 원하면 바로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교육청에서 열려요.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위원들이 구성이 돼서 거기서 처분을 내립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교육청에서 열리면 부모님도 가고 학생도 같이 가서 거기서 의견을 진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당한 거 있으면 진술을 하고 가해 학생들은 어떻게 친구를 괴롭혔는지 학교폭력을 했는지 진술하는 번거로움이 생기니까 꼭 학교폭력 하지 맙시다. 알겠죠? 자, 이렇게 교육청에서 회의가 끝나면 바로 조치가 내려지고 그 조치가 우리 학교로 통보가 됩니다. 그럼 우리 학교는 그 사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있어요. 학교폭력 법적으로 내려지는 조치예요. 이거는. 그래서 첫 번째, 심리상담 및 조언. 학교 내 교사 혹은 학교 외 전문 상담기관 전문가를 통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일시보호. 지속적 폭력이나 보복, 우려 시 일시적으로 보호시설이나 집 또는 학교 상담실 등에서 보호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치료를 위한 요약. 신체적, 정신적 상처의 치유를 위해 일정 기간 출석하지 않고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학급 교체. 피해 학생은 동일 학교 내에 다른 학급 소속으로 교체합니다.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법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피해 학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양한 조치를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피해 학생 봤으면 그 다음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살펴볼게요. 역시 이것도 법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첫 번째, 서면사과입니다. 서면사과. 글로 써서 친구야 미안했어,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정성껏 써야 돼. 정성껏 한 페이지 가득 쓰거나 두 페이지, 세 페이지 정성껏 쓰면 좋습니다. 두 번째,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입니다. 우리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한테 접촉할 수도 없고 협박할 수도 없고 보복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행해지면 더 큰 처벌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학교에서의 봉사. 우리 교내 봉사라고 해요. 교내 봉사 내려지면 학교에서 2일, 3일, 6시간 쭉 받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사회봉사. 역시 사회봉사는 밖에 나가서 외부 기관에서 봉사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학내 전문가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입니다. 우리 학교에 사회복지실 있죠. 우리 사회복지실에서도 특별교육을 할 수 있고 외부 기관에도 특별교육 이수를 연계를 해줍니다. 여섯 번째로는 출석 정지가 있어요. 출석 정지, 말 그대로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출석 정지가 내려져도 학교에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출석 정지 상태이지만 학교 사회복지실 또는 교무실에서 혼자 거기서 지도를 받아요. 단 무단 결석 처리, 미인정 결석 처리가 된다는 것, 우리 성적에 반영된다는 것 꼭 생각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학급 교체입니다. 학급 교체. 가해 학생하고 피해 학생하고 전혀 붙어 있을 수 없다. 다른 반으로 교체해 주는 겁니다. 여덟 번째는 전학. 말 그대로 다른 학교로 가는 겁니다. 아홉 번째, 퇴학 처분인데 우리 중학교에서는 퇴학 처분이 없어요. 이거는 고등학교에서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의 아까 가장 큰 특징이 뭐였죠? 세 가지. 뭐였죠? 맞아요.
고의적, 반복적, 지속적 요 세 가지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이 세 가지만 속해 있어도 가장 센 조치 뭐다? 바로 전학 조치가 내려줘요. 아무리 약하게 계속 친구를 괴롭혔고 제가 뭐 그걸 고통을 받아요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라도 고의적, 반복적, 지속적으로 행했다면 전학 조치가 충분히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더해지는 게 있어요. 아까 몇 호까지 있었죠?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까지 있었는데 거기서 지금 몇 호만 없어요? 1호하고 5호만 없죠? 자, 이 1호, 5호를 제외하고 2호, 3호, 4호, 6호, 7호, 8호에 대한 조치를 받으면 여기서 부가적으로 특별교육을 또 받아야 돼요. 학교에서 봉사도 받고 우리 특별교육 2시간 나오면 우리 사회복지실에 가서 또 2시간 받아야 되고 또는 외부기관에서 뭐 30시간 받으세요 그러면 외부기관 가서 30시간 동안 특별교육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폭력 절대 하지 않도록 우리 선생님하고 약속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학교폭력 예방교육 퀴즈. 자, 첫 번째 문자 사례. 선생님 몇 가지 설명했나요? 선생님 좀 어색하지만 교사들 입장에서 여기 참 어려워요. 어색하지만 소개했죠? 그 다음 두 번째 피해 학생 후유증에서 하지 말았으면 한 두 가지. 이건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두 가지가 있었죠. 두 가지. 그 두 가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학교 폭력의 가장 큰 특징 세 가지 있었죠. 세 가지. 아무리 사소해도 이 세 가지는 하면 안 된다고 했지. 이 세 가지를 해서 우리 구글 클래스룸 우리 반 과제에 제출해 주세요. 이제 다 익숙해져야 돼요. 요거에 대해서. 알겠죠? 자, 그럼 이상으로 우리 신가중학교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안녕.